오늘 토요일인데요. 아침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인데 저희가 7시에 출근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너무 바빴어요. 수술방은 이제 2개를 열 거고요. 또 다른 수술이 기다리고 있는데 7시 반에 하나, 그리고 8시에 하나. 일단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총 수술 예약이 된 게 5개예요. 그래서 2방을 열 거고요. 2팀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 3명, 그리고 스크럽 테크니션 2명, 시크리터리 1명, 서폴텍 1명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술이 많이 잡히기는 했지만 괜찮은 게 코비드 사태가 나면서 긴축 재정 차원에서 수술이 없으면 사람들을 플렉스 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플렉스를 안 시켰네요. 그래서 전원이 다 와 있는 상태예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브레이크를 줄 거예요. 제가 오늘 맡은 일은 차지 보는 일인데, 토요일에 3명, RN 3명, 스크럽 테크니션 2명인데 RN 3명 중에 1명이 차지를 보고 2명은 이제 수술에 투입이 되고요. 코비드 테스트에서 이제 음성인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정말 응급인데 코비드 테스트는 안 되어 있고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환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응급인 게 우선이에요. 코비드 테스트 검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정말 상황이 위중하다면, 상황이 좋지 않다면 수술을 먼저 하죠. 대신에 저희는 이 환자를 코비드 테스트 양성이다 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서 환자를 대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환자를 회복실로 보내지 않고 회복실 간호사가 수술방 안으로 와서 회복을 시키죠. 아침에도 자연 유산된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의사가 코비드 테스트를 하라고 오더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동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근데 응급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수치를 보니까 8.8에 26,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또 출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됐고, 또 환자의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환자가 병동에 있는 침대에서 잠깐 또 쓰러지기도 했나 봐요.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수술 우선적으로 하고 급한 불 먼저 끄고 다음 일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오늘 차지를 보거든요. RN 3명, 스크럽텍 2명. 그래서 RN 1명은 차지를 보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수술에 들어가요. 만약에 수술방이 하나가 열리면 이제 한 팀이 들어가는 거고, 수술방이 2개가 열리면 2팀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지 널스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도와주고, 또 많은 일을 해야지 돼요.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 매일 하는 일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제 8시 20분이 되었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먼저 시작한 간호사 브레이크를 주고, 또 수술이 연달아서 계속 있거든요. 1시 반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스케줄 확인하면서 어떻게 오늘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주러 가기 전에 잠깐 물을 마시러 왔어요. 지금 2방이 벌어지고 있고 9시 반에 또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끝나는 방 간호사가 이 뒤에 있는 수술을 또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9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집도이가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에요. 항상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저는 물을 다 마셨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간호사 브레이크를 주도록 할게요. 이제 N95 마스크를 써야 되네요. 방으로 들어갈 때, 환자와 함께 할 때는 항상
N95 마스크. 오늘 아침에 너도 나도 다 바빴어요. 그리고 서플라이가 오늘 없는 게 있었어요. 꼭 필요한 건데 서플라이가 없어서 당황을 했어요. 이제 결국에 찾지는 못했고, 또 이제 저희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수술하고 있는데, 이게 이럴 때가 좀 힘들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물건이 없을 때, 그리고 당연히 와야 하는 사람이 안 와서 이제 힘든 경우도 있고, 토요일 날의 관건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매니저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무슨 일이 터지면 이제 저희 스스로 이렇게 또 해결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토요일 날은 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왕좌왕 그리고 어수선한 느낌이 없긴 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또 저희가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손길도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들어가는 방은 엑스레이를 찍는 수술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가운을 입었어요. 이제 여성들에게 잘 걸리는 갑상선암, 갑상선 질환이요.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로이드 실드라고 하는 이 목 보호대도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마취과 의사 2명이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유산된 환자 수술에 들어갔던 간호사가 마취과 의사한테 얘기를 안 한 모양이에요. 코비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당연히 이 마취과 의사는 코비드 테스트가 음성인 줄 알고 방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서야 검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병원 방침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검사를 받고 나서 수술실로 데려와야지 되는데 왜 검사도 하지 않은 환자 수술실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집도의 같은 경우에는 응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환자가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냥 코비드 테스트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래피드로 검사를 보내도 2시간 이상이 걸려요.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 무슨 문제가 나면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그 매니저한테 물어보고서 결정을 하는데, 매니저는 그냥 실시를 해라, 다만 양성으로 간주를 하고서 수술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방 간호사가 마취과 의사한테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펼쳐졌고요. 저는 첫 번째 브레이크를 줬고 이제 두 번째 간호사 브레이크를 주러 들어갑니다. 오늘 3시에 끝나거든요. 끝날 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간호사 브레이크를 주러 방에 들어갔는데 끝낸 수술 차팅을 다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차팅을 하고 있고, 그 간호사가 차팅을 하는 동안에 저는 그 다음 수술 9시 반에 있는 수술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회복실 간호사 아까 전화를 했거든요. 2명의 회복실 간호사가 와요. 근데 이 간호사 한 명이 분명히 연락은 받았거든요. 제가 그 시크리터리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연락을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안 오다가 지금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수술실 간호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저희 병원이 조금 시스템상으로 수술실 간호사가 일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뭐 신경 쓸 게 많네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그 간호사가 그 차팅을 할 동안에 저는 방을 준비를 해주고요. 다음 수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할지
또 알아봐야겠네요. 그래도 오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요. 이게 일하는 사람이 좋다는 거는 참 복이에요. 일이 힘들어도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쉬운 수술을 해도 일하는 사람이 싫으면 스트레스 왕빵이에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침대 밴메이킹 하고 그리고 수술 준비할 거 하고 또 다음 일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날 처지 간호사가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에요. 간호사들 브레이크 주고 그리고 방 셋업도 도와주고 그리고 시크리터리 브레이크를 갖는 경우에 그 사람들 전화도 대신 받아주고 또 다른 병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요. 이것 좀 보내달라, 저거 좀 뭐 있냐, 필요한데, 우리 필요한데 이거 니네 있냐, 그런 전화 응대도 해야 되고 또 의사들이 수술 스케줄을 잡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도 내려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결정은 아니고 시간, 이 시간이 좋겠다, 저 시간이 좋겠다. 근데 그게 수술 진행되고 있는 수술이 없으면은 괜찮은데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가늠하기가 힘든데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참 곤욕이에요. 그 침상 만들기, 밴 메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일회용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다 천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다 일회용으로 요즘에는 다 써요. 그래서 참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돼요. 환경적인 문제에서요. 이게 매 수술마다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이 포를 깔거든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하루아침에 배출이 될까.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추세인지 좀 그러네. 씁쓸해요. 지금 10시 15분인데 9시 반에 와야 했던 의사가 지금에서야 왔어요. 너무 늦게 왔네요. 한 30분만 늦게 와줬으면 했는데 또 이렇게 수술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서 일이 많아요. 수술이 많으면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것도 많고 저희가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정신 없이 만드네요. 그래서 do you need help? I'll be right in the room. Huh? Not in 9? Actually, 9, the bed is not working. I don't know why. 오케이. 정리보다도요,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참 약간의 차이로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데 집도의, 마취과 의사, 스크럽텍, 간호사 모두의 그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내야지 되는데 이게 제가 맨날 차지를 맞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이렇게 차지를 맞는 건데 이제 11시 4분 전이에요. 저희가 점심은 보통 11시에 시작을 해요. 두 번째 가는 팀의 경우에 11시 반 정도에 가고요. 그래서 지금 스케줄 상으로는 한 방이 이미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한 방은 한 11시 30분이 넘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간호사를 다 점심 먹으러 보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 안으로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0분 점심시간 주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점심시간을 제 점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아침 4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7시간 동안 일을 한 것 같아요. 많이 바빴고 여기저기서 오는 전화들도 많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거는 한마디로 징징대는 의사들은 많은데 그것을 다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데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술실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사람의 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선의 결정이다 라고 내렸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일이 일그러질 때가 있거든요.
참 힘들죠. 어쨌거나 지금은 일단락 된 상태니까 방에 들어가서 저는 간호사 점심 먹으러 보내고 잠깐 일을 하겠습니다. We're homeschooling kids, we're not having anybody over at the house, and because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don't get exposed. And like, I understand it's harder for the young guys. Asking a lot of them that may not be fair, but it's the only way they're going to actually get to the university without, having multiple games canceled. How long now? But when did NBA season resume?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고구마 하나 반, 빨간 당근, 노란 당근 하나씩. 고구마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져온 양이 좀 적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만 먹고 어떻게 돼? 이러겠지만 그동안에 금식과 보식을 하면서 위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가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도 고구마 하나 반을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이 당근은 그 오도독 씹는 식감을 느끼고 싶고 또 씹어줘야 뇌가 그 만족을 한다네요. 그래서 맛있는 것보다는 씹어서 삼키는 것이 뇌가 더 만족을 하고 배고픔도 덜 느낀대요. 고구마를 다 먹었고요. 당근을 먹도록 할게요. 점심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양치질을 하러 잠깐 우리 탈의실에 들어왔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간호사들 일하는 거 도와주고 또 방 셋업도 하고 또 어떤 일이 또 저 밥 먹는 동안에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고요. 이제 방으로 간호사들 각각 브레이크를 주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1시간만 더 참으면 퇴근합니다. 내일 저 온콜 때 얼마나 많은 수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거의 끝나가요. 이제 2시 17분이고요. 이제 다른 방 간호사 브레이크 주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 방 브레이크만 주고 저 브레이크 가지면은 오늘 근무는 끝이 나네요. 저 브레이크를 가질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브레이크 주는 거 다 끝났고요. 이제 제 브레이크를 가질 거예요. 물을 마실까? 지금 아침에 먹으려고 가지고 온 과일을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가져온 과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40분이거든요. 다 끝났어요. 다른 한 방은 거의 봉합이 끝나가고 또 다른 한 방은 중요한 부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3시부터 11시까지 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꿔주면 이제 저희는 끝나는 거예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바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마무리는 잘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초반이 괜찮다가도 마무리가 안 좋으면 참 갈 때 좀 찜찜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이제 3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콜팀에게 인계해주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힘든 날들이 있어요. 쉬운 날도 있고.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활기!